김어준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거 어제 이제 드렸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김어준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김어준이 이게 정치 평론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지적 능력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종종 드리고 있는데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정청래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얘기도 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45%가 자기들을 지지했다. 정청래를 지지했다. 김어준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5대 45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값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55대 45가 아니에요. 적어도 60대 40이라고 봐 저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어떤 연유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설계를 정청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이겼는데 이거는 허수예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저는 그런 정청래를 김민석보다 더 지지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허수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가 꼈는데 신천지 바이어스가 5% 정도, 그 다음에 여론조사 바이어스가 5% 정도는 껴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45%가 아니고 실질적인 정청래의 득표율은 저는 35% 정도라고 봅니다. 신천지라는 이 바이어스는 이후에 김민석 당대표가 신천지 문제를 정리하면 사라져요.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청래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다음 당대표 선거할 때,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송영길 당대표 얘기는 여론조사를 선관위에 맡기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아니면은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1인 1표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 150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권리당원이 15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과연 여론조사가 필요한가? 여론조사가 결국은 당원 투표를 2번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님이 이번 기회에 1인 1표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예.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100% 당원 투표제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의 규모가 여론조사 샘플보다 확실히 더 많은 숫자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역선택의 우려를 이걸 정리할 방법이 없어요. 역선택을 어떻게 막아?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 당원인 척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아무리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해도 가짜 응답을 하는 보수당 지지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아예 100% 1인 1표제로 가자 그러면은 당원 투표제로 바꾸자 민주당을. 그래서 민주당을 당원의 정당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게 그럼 뭐 정청래가 주장했던 것에도 일치하는 방향성이잖아. 대의원제도 아예 폐기를 하고 대의원이 우리가 유리하니까 다시 살리자. 뭐 이건 전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당원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랄지 수기민주주의 이런 이제 보완 장치들은 계속 만들어 가되 아예 민주당의 이제 당 운영을 당원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100% 당원 투표로 가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는 폐지를 하고 100% 당원 투표로 가고 신천지 통일교는 걸러내고 유령당원 걸러내고 이중당적 걸러내고 이건 가능하잖아. 신천지 통일교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응?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당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예컨대 뭐 6개월에 한 번씩 재입당을 받는다든지
유령당원을 걸러내기 위해서 뭐 중요 선거 전에는 재입당 과정을 거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면은 얼마든지 이 당원들이 오염되는 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정청래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한 표수는 퍼센테이지는 35% 정도라고 봐요. 예, 조연아님 마지막 여론조사 02번이 아니고 070으로 번호가 간다고 청래당 계파 지지자들한테만 엄청나게 말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부터가 이미 불공평한 여론조사였던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전 그래도 납득이 안 돼요. 예, 청래당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 그래서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신뢰가 안 가는. 저는 설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개입을 해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해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거라면 최민희가 1등을 해야죠, 여러분. 정청래가 1등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을 엿먹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참여를 했다. 그럼 최고위원을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 최민희가 제일 적합한 인물이잖아. 최민희가 제일 적합하지 않아요? 민주당 엿먹이는 데는 최민희를 뽑는 게 가장 적합하지. 그리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눈으로 봤잖아. 최민희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그러면은 최민희가 1등을 했으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오염이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요. 근데 이성윤이 1등 하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마치 자로 잰 듯이 비슷한 득표율이 나오는 이 현상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최민희가 1등을 했으면 제가 볼 땐 납득이 돼요. 그리고 정청래 조직이 한 100만 돼요?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를 아무리 070이건 뭐 080이건 간에 그걸 대기하고 있다가 정청래 쪽 지지자들만 응답을 한다?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가 갈 줄 알고 확률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정청래가 그렇게 조직이 막강해 한 100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 받으려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래서 처음부터 전화가 제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건 이런 거야. 전화가 특정인들한테 갔을 가능성 상당수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를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해봐야 돼. 전화번호가 확보가 돼 있어서 이거 명태균이 했던 수법이잖아요. 전화번호가 확보가 돼 있어서 뭐 미리 여론조사를 돌린다든지 그래갖고 그 친명 당원들은 가짜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거지. 가짜 여론조사. 그리고 나중에서 나 여론조사 응답했으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수법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여론조사 그 전화번호가 확보돼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 의심스러운 거죠. 그게 진짜 무슨 조직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저렇게 여론조사가 조직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진짜 뭐 청래당이 한 100만 명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한번 뜯어봐야 돼, 민주당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아무튼 지금 김어준은 이게 상당히 고무가 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45%가 나오니까 그럼 5%만 이동을 하면은 50대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5% 차이인 거야. 55대 45인데 숫자상으로는 이게 5%만 정청래 쪽으로 이동을 하면 정청래 쪽으로 5%만 이동을 하면은 50대 50이 되니까 정청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가 뭐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주접을 떠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장난질 쳐놓고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신천지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세력들이 뭐 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온 숫자인데 판세를 분석할 때는 결과값을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판세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35%밖에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야 우리 45%나 나왔어. 야 이 정도면 할만해. 야 정청래 대선 후보. 야 가능하다. 그래갖고 요즘 털레반 그 유튜브들 보면은 정청래는 이겼다 막 그러고 있어요. 정청래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 자기가 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긴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가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진짜 45%가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조금만 이제 김민석이 서울시장 선거를 진다든지 총선을 진다든지 그러면 김민석이 흔들릴 거다.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치고 올라간다. 두고 봐라. 서울시장 선거 쉽지 않다. 총선도 이기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0%대인데 못 올라간다. 야 그러면은 김민석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김민석은 계속 떨어지고 정청래는 5%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 대선 후보는 혹은 뭐 다음 당대표는 정청래다.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기치고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참 웃기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35%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45%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어준도 이 사기에 이게 뭐 사기에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자기가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어준도 엉뚱한 지금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공장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구의 끝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끝도 아니고 민주당의 끝도 아니고 선거의 끝은 더더욱 아닙니다. 곧 총선이 있는데 최근 10년간 민주당은 항상 다수당이었거든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10년 전까지 항상 소수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인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다수당이어서 박근혜를 버텼던 거고 그리고 다수당이어서 윤석열도 버텼던 거예요. 만약에 소수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 세월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그 세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정청래 지지자들까지 반명으로 몬셈이 됐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들 착각하는데 그거를 해석해 줄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을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결과를 해석해 줄 코아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걸 모르고서는 지금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인석 대표는 정청래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절반을 같이 가야죠. 그리고 김용 후보 탈락은 개인적으로 김용 후보 개인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무척 예사롭지 않을 거예요.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에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곧 총선이 있으니까 자기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청와대로선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 지지율 빠진 것 이상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당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번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지잖아요.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는가가 수많은 정책보다 더 중요해요. 네, 조연아님 오늘 아고라 채널에서 여론조사 비중 30%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더 높은 비중으로 적용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뭐 좀 잘못했든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각 캠프에서 항의가 강하게 들어갔을 텐데, 예, 그 여론조사 비중이 뭐 더 높게 적용되거나 30%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뭔가 조작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예. 그거는 뭐 금방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김어준이 예,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청래를 살려달라 이거죠. 예, 정청래를 살려달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협박질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 의원들도 등 돌릴 수 있으니까 정청래랑 손을 잡아라, 정청래를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제 저 얘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5%를 정청래가 믿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 김어준이 믿어서 그러는 건지, 진짜 45%라고.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박박 긁어서 45%가 나온 거예요. 아까 뭐 저기 신천지 관여한 거 아니냐 서울 경기에 이런 말씀 드렸고 그게 한 5%는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는 뭐 과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결과값이 그동안 여론조사와 거리가 먼 이런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하여튼 오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류로 나온 게 한 5%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35%가 정청래의 실질적인 득표율인데 그럼 이걸 놓고 판세를 분석을 해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에 무슨 낙지파 뭐 등등 민주당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근본이 반명인 자들이죠. 원래 반명이었던 사람들이 한 30%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번에 정청래가 늘린 게,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내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도 한 30% 정도는, 30%까지는 아니었죠. 한 20% 정도는 반대가 언제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 찍는 사람들이 한 20%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콘크리트 반명이라고 봐야 돼요. 민주당 안에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반명 성향의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30%에다가 5% 더한 거예요. 청래당 5%가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명팔이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반명 커밍아웃 한 애들. 그러니까 새로운 뉴 반명이죠. 뉴 이재명이 아니라 뉴 반명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본인들이 명팔이 하면서 예컨대 정청래도 뉴 반명이잖아. 이낙연이 아닌 것처럼, 낙지파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낙연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나 반명인 걸 커밍아웃 한 거잖아. 그리고 유시민도 뉴 반명이잖아요. 원래는 친명인 것처럼 그동안 방송 나와서 약 팔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반명으로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반명이 있다는 거야. 그걸 제가 뉴 반명이라고 좀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뉴 반명은 정청래, 최민희, 뭐 한민수, 이성윤, 유시민, 김어준, 최욱, 그 다음에 뭐 개장수, 박시영, 새날, 아니 새날 얘네들도 다 원래는 친명인 척 했잖아.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반명으로 합류를 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반명 30% 혹은 한 20%에다가
뉴 반명 5%가 합세를 해가지고 35%가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뉴 원래 있었던 올드 반명이죠. 이낙연을 비롯한 올드 반명이 자기들 게 아니에요. 추미애도 있네요, 그죠? 추미애도 이제 뉴 반명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50%는 원래 30%는 있는 거고 여기에 5%가 더해진 거야. 5%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 몫은 이번에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이 총력전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저는 반명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 얘네가 움직인 건 전체 민주당 지지층의 10%를 움직인 거고, 그죠? 원래 한 20% 정도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 35%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정청래를 지지할 거라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딴 사람 나타나면 또 딴 사람으로 가. 뉴 반명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어준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야, 이게 절반이 지금 등을 돌렸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근데 여론조사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물론 그 뉴 반명 10% 정도가 등을 돌렸으니까 뭐 여론조사에 한 뭐 3%? 5% 정도? 이 정도는 김어준이 말하는 뭐 코어 지지층, 코어도 아니지만 반명 지지층이죠. 반명 지지층. 반명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한 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3에서 5% 정도 작용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은 뭐냐면은 뉴 이재명이 등을 돌린 게 더 커요. 특히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게 이게 더 지분이 커. 그러니까 정청래 때문에 혹은 김어준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김어준이 코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내에 반명 세력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뉴 이재명의 등에 올라탄 거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는 2030 여성들 뉴 이재명의 숫자가 빠져나간 것, 특히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작용한 바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건 김어준이 그게 다 정청래의 몫인 것처럼 남의 거 가지고 진짜 다이소하는 거죠 지금. 남의 걸 가지고 자기네 몫인 것처럼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팔라고. 팔긴 뭘 팔아.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자, 김어준은 지금 정청래를 살리려고 한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김민석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김어준은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청래의 몸집을 키워서, 정청래의 정치적 생명을 키워가지고, 살려가지고, 김민석의 대항마로 만들겠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김어준이 조국을 저는 버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국을 버린 거 아니냐, 지금. 조국은 어차피 물 건너갔다, 이제. 합당이 안 되면은 조국 당만 가지고는 대항마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버리고, 그나마 정청래든, 그동안은 김어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45%나 나오니까, 야, 이거 정청래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갈아타는 지금 움직임 아닌가, 예?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 개장수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를 당하는, 예, 저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요 개장수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19일 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만찬을 한대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재명의 픽이라고 하면서 김민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밀고 국회의원들이 다 밀고 모든 공조직들이 다 밀었는데 김선호가 됐어요. 선호 투표제가 아니었으면 과반도 못 얻는 대표였어요. 얼마나 정청래 대표가 46%를 얻었어요. 시민들과 함께 46%를 얻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청래는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인이 되는 거냐면요, 어떤 국정의 중요한 방향을 잡고 그럴 때 정청래 후보에게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물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의 46%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어요. 정청래를 치는 순간
예전같이 공항에도 못 나오게 하고 패싱하고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마구마구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자,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정청래의 몸값이 커졌다. 거물이 됐다.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그리고 털레반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더라고. 정청래는 이제, 대권 주자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기치고 자기가 사기당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10% 이상의 허수가 껴있고 실질적인 득표율은 35%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그 35%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5% 정도는 그냥 원조 반명이에요. 원조 반명. 그 사람들은 누가 나와도 반명 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래 민주당에서 20%에서 25%가 있었어. 예컨대 김동연 찍는 사람, 김경수 찍는 사람, 김두관 찍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하고 경선했을 때 다른 사람 찍는 사람들이 이 정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있는 근본 반명이라는 거야. 근본 반명. 근데 이게 정청래 거냐고. 그 사람들이 정청래가 좋아가지고 정청래가 대안이어서 이번에 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혹은 김민석의 당대표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연합을 한 거야, 일시적으로. 조연아님 감사합니다. 신천지표도 그렇잖아. 걔네들이 영원히 정청래랑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크기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정치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품에 자기들이 취해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대선 후보야. 야, 정청래 이제 대선 후보급이야. 정청래 무시하면 안 돼. 정청래랑 손 안 잡아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거야. 이런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런 머리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물론 김민석 대표께서 정청래를 내치고 그죠? 고립시키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대표는 그냥 놔둬. 앞으로 4년이 남아 있어요. 그냥 놔둬. 뭘 하든지 말든지. 민주당 상임고문이니까, 당대표 했으니까 상임고문 되는 거잖아. 그럼 상임고문 회의나 같이 하고 그냥 놔둬. 그냥 놔두면 돼. 신경 쓰지 마. 죽은 놈을 왜 신경 씁니까?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른 사람을. 그래서 정청래와 무슨 라이벌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쓸데없이. 그런 급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정청래를 굳이 걷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고, 또 정청래를 굳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괜히 체급을 키워주는 거야. 제가 어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제가 앞으로 저지능 유튜버들은 완전히 무시하겠다. 전략적 무시를 하겠다. 괜히 제가 말 섞으니까 같은 급인 줄 알아,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급이 안 되는 애들은 무시하는 게 상책인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는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면은 잊혀져요. 6개월이면 잊혀져.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저는 사그라지고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 근데 이제 김어준은 어디 가서 붙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털레반들을 어떻게든 달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면서 정청래를 품어안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된다는 등 개수작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1월 달이면 다 회복돼.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아니, 김민석 당대표가 3개월 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정상화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잖아요. 3개월이면 9, 10, 11. 3개월. 이거 알고 있었구나. 우리 김민석 대표는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아니,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 3개월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1월 달에 지금 조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9, 10, 11. 딱 11월이네. 이거 알고 한 얘기구나. 나는 무슨 예지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하는 거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에이, 우리 김민석 대표님, 무슨 뭐 예언자인 것처럼,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파세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3개월 뒤에, 조미 정상회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진짜, 깜빡 속을 뻔했네, 씨. 그래서 큰 흐름을 보고 가면 됩니다. 뭐, 이걸, 뭐, 정청래랑 뭘 끌어안는다고 지지율이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걔네들 이미 그 등을 돌린 애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 한 10% 있는 거, 예, 그건 뭐 조국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정청래를 계속 지지하든지 그렇게 놔두고 민주당은 오늘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10% 여기서 왼쪽에서 10% 잃은 거 오른쪽에서 10%를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콘크리트 40을 만들어야 된다. 응? 새로운 콘크리트 40을 만들자. 그리고 이쪽에 진보 쪽에 20%를 만들면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40, 20. 그죠? 민주당 40. 그다음에 진보 쪽 20 해서 60이 우리 전체의 지분이 되도록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랑 손잡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원래 우리 당원들이 선택한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왼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건 김어준이 뭐라고 떠들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원래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저기 보세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조털 내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최강욱은 생각이 달라요. 예, 최강욱은 친털보다는 친조예요. 그죠? 친조야. 그냥 조국하고 한 몸이잖아. 근데 최강욱과 정청래의 미래에 대해서 최강욱과 김어준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 최강욱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인 정청래로서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강욱이 선거에 패한 정청래를 바로 손절해 버리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려워지겠죠. 본인도 어찌 보면 이번 승부가 정치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승부였던 것이고 예.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갖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바래지 않을까요? 회색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냥 이거로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이 야당의 두 거목으로서 있을 때만큼의 예. 그런 정치적 무게감을 기대하기는 그건 어렵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가 잊혀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김진표 같은 분들 뭐 당대표 나섰지만은 예. 나중에 사람들이 당대표 나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래요? 네. 당장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그런 다른 힘을 가진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게 작동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저기를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들의 지지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의원들이 받쳐줘야지 이게 힘을 갖고 쭉 가는데 그게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기반이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쭉 이걸 끌고 갈 만한 기반이 없다라는 게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인 정청래로서 자, 김어준이 전망하는 거하고 최강욱이 전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최강욱은 이제 김진표 꼴 날 거다. 그냥 이러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뭐 제가 예측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김어준은 지금 정청래가 거물로 나름 성장을 했다. 그래서 정청래를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를 품어안지 않으면은 어려워질 거다. 민주당도 어려워지고 대통령도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최강욱은 정청래는 이제 끝났다. 뭐 저러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이런 다른 얘기를 하는가? 최강욱은 정청래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대선 주자로 크게 되면 조국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조국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조국과 조국당은 안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 거의 망해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국의 정치적
미래는 암담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김어준은 최강욱하고 입장이 같아야 돼요. 그죠? 여전히 조국을 지지하고 있다라면 최강욱하고 김어준하고 입장이 같아야 돼. 근데 김어준이 보니까 자, 합당은 물 건너갔고 조국이 김진표 꼴이 난다는 거야. 조국이 손학규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손학규 꼴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숙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뭔가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인물이 정청래밖에 없는 거예요.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때. 김민석을 밀 수는 없어 이제. 왜? 김민석을 미는 순간 고객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김어준 동접자 18만 명 중에 털레반이 거의 뭐 80% 90% 된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김어준이 야 이거 이제 끝났구나. 정청래도 조국도 끝났고 조국도 가고 정청래도 가고 다 갔어.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은 김민석한테 붙어가지고 55%의 민주당 당원들의 사랑을 받는 방송인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 그렇게 했다가는 청래당 그 본인 유튜브 시청자 중에 절반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절반은. 그러면은 김어준 입장에서 볼 땐 정청래를 싫으나 좋으나 그냥 키워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다 잘 되면은 뭐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최강욱 입장은 다르지. 최강욱은 조씨 집안 머슴이잖아. 예? 정씨 집안, 문씨 집안 머슴이 정청래라면 조씨 집안 머슴은 최강욱이잖아요. 최강욱은 끝까지 조국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김어준이 정청래를 키우고 정청래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반면 세력이 결집이 되면 그만큼 조국의 지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조국의 지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 조국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강욱 입장에서 조국 도련님을 살리려면 정청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를 죽여야 그 반명 30%가 조국한테 다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털 내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각자 살기 위해서 이게 망하는 집안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반문 세력들이 반명 세력들이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전례가 전대라도 깔끔하게 치렀으면 후 일을 보겠으나 이것도 아니라 힘들겠죠. 저는 저 진단은 나름 최강욱이 객관적이라고 봐요. 정청래가 뭐 나름 팬덤이 생긴 건 있어. 그거는 뭐 이상한 뭐 개장수 뭐 그 사람들 뭐 그 몇천 명 그런 팬덤은 생겼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못 해요. 아니 오죽하면 개장수를 앞서서 선거를 치르겠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권을 도전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또 인물 자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듯이 민주당의 코어 대의원의 거의 70%가 김민석을 지지했어. 그리고 우리 당원들 여론조사 빼면은 당원들의 거의 60%가 김민석을 지지한 거예요. 이게 정청래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열세를 극복할 만한 그런 개인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개인기가 됩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정청래 조직이 개조직이에요. 개조직. 무슨 청래당하고 그 개장수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수준 낮게. 황당하잖아 이게. 이걸 데리고 무슨 대권에 도전을 해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있어요? 무슨 청래당 친청 의원들이 한 50명 돼?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자기의 어떤 의원 기반이 있으면은 그건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이낙연처럼 이낙연도 그래봐야 친낙계 의원이 한 30-4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친청계 의원이 어딨냐고 지금. 그러면은 본인의 개인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1등을 했어도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권에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을 상황인데 그런 개조직들 데리고 개떼들 데리고 어떻게 무슨 지금 선거에
대패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자기 역량을 복원을 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그 친명 후보 유권자들한테도 우리 당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청래는 끝났다. 예? 예, 끝났어요. 그거 자꾸 우리가 뭐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막 자꾸 정청래 욕하고 뭐 정청래 얘기 자꾸 꺼내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해야 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예? 뭐 정청래한테 무슨 뭐 근조 화한 보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잊혀지게 놔두면 돼. 그러면은 이제 잊혀지는 게 무섭거든요. 그럼 가끔 나와갖고 뭐 유튜브에서 또 헛소리 합니다. 그럼 욕 처먹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놔둬야 된다. 우리가 계속 건드려가지고 뭐 정청래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제가 볼 땐 지들끼리 조털 내전이 벌어진다 이제. 최강욱하고 김어준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정청래가 맞다, 조국이 맞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가지게 돼 있어. 아이뽀님,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당대표 앞으로는 척척이다. 그래서 굳이 자꾸 우리가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체급을 키워줄 이유도 없고 정청래의 존재감을 만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떠들건 이제는 그냥 무시를 하면 돼요. 무시. 없는 사람 취급해야 돼. 장례식 치렀으면 유령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유령 취급하면 돼요. 장례식 했잖아. 8월 18일 날 장례식 했으니까 이제 유령이 된 거야. 그러면 그냥 유령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놀든지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게. 자, 여기까지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목이 별로 지금 정상화가 안 됐는데도 12시 반까지 했네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시절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님,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세도 좀 유리하게 돌아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서 황금 시대로 함께 나가면 된다. 정청래는 유령이다. 김어준도 유령이에요.